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월 4일 오늘 수요일 오후 5시 57분이고 비트코인 현재 2153만원대 약간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특히나 달러 차트로는 이 구간에서 살짝 준비 운동을 돌려주고 여기서 눌리는 척 하다가 위로 팍 올려주면서 상당수의 숏 물량을 이제 쥐어짜주는 그런 숏 스퀴징성 단발성 롱 상승이 조금 나와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이 구간이랑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 한 번 더 위로 짜주게 된다 해도 여기 저항 16973과 바로 이제 17K 저항에 여기 이제 걸려있죠. 여기를 맞고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척 하다가 크게 올려놓고 그 이후에 다시 이 저점을 안 깨고 있다가 여기서도 안 깼어요. 충분히 좀 깨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런 숏 추세로 힘없이 내려가는 추세로 갈 수도 있었지만은 나름 나스닥에 비해서도 비트가 조금 방어를 잘 해주면서 옆으로 빼주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의 꼭지점 바닥을 기점으로 삼아서 약간의 이제 대칭성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일단 이 구간에서부터 꺾어져 들어갔기 때문에 반대로 여기서부터 쭉 올린다 해도 이 구간에서의 저항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구간에서 조금 더 올라온다 해도 요 구간에서 안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한번 이제 숏을 좀 노려봤을 때 이 정도로 조금 이제 기간을 두고 빠지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예측은 바로 어제 영상이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 저항이 있고 여기서는 이제 숏을 칠만한 그런 자리가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림을 월요일자 영상에서 이미 다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대로 올라가 줬죠. 올라가고 이제는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이제 숏으로 또 이제 내려가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박스권 장세고 지금 이 비트코인이 고개를 든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힘차게 위로 올라갈 수 있냐, 그러기에는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다운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혼자 날아가는 그런 그림이 좀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트가 조금 올라간다 해도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꺾이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고, 이미 머리를 여기서 꺾어지려면 원래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변동성 자체가 안 나오고 오히려 지금 숏을 짜는 롱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랬을 때 이번 골파기 자체가 굉장히 임팩트가 좀 없었고 천천히 내려갔다가 천천히 올라오는 그런 형태의 그림을 그려주었고, 다만 여기서 고개를 든 이상 추세 자체가 조금 더 올라가면서 이 정도 급의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좀 주고 애매모호하게 여기 정도 올라가다가 꺾이는 이런 그림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17K를 만약에 이번 파동에서 좀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위에서 숏을 잡았을 때 상당히 조금 쏠쏠하게 숏 수익을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구간이 와준다라면은 우리는 충분히 또 숏을 진입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타점을 노려볼 거고, 저기까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안 가고 지금부터 꺾일 수도 있어요. 방금 나온 이 음봉 자체가 상당히 조금 위로 돌파하면서 고점까지 뚫어버린 상황에 에서 가는 척 했다가 내려박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점 자리 돌파 안 나오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여기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런 식으로 빠지는 그림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일단은 우리가 조금 숏 추세로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4시간봉 기준으로 9시에 저녁 9시에 4시간봉 마감이 되는데, 만약에 이런 형태의 음봉으로 4시간봉이 윗골이 달리면서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단기 또 고점일 수 있습니다. 이 이후로 살짝 요때 느낌이랑 비슷하게 조금 빠지는 이런 식으로 좀 빠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제 섣불리 롱을 잡기보다는 약간 이제 상황을 보면서 좀 꺾일 만한 타이밍도 오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지금 박스권 장세고, 자, 그럼 이 박스권 장세 언제 좀 끝나고 화끈하게 움직임이 나오냐, 나름 그래도 어제 오늘 해가지고 이 정도로 롱으로 쳐주고 나름 움직임이 나온 거죠. 그렇지만은 좀 더 화끈한 위아래 흔들기 움직임, 이런 이제 화끈한 이런 움직임 자체는 결과적으로 1월 12일 목요일에 잡혀있는 CPI 때를 기점으로 좀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전히 CPI 전에 만약에 올려놓게 되면 CPI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이렇게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CPI 전에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오히려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1월 달에 대한 차트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파월이 23년의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긴 했지만 일단은 월스트리트에서는 조금 그에 대한 생각을 좀 뒤집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미국 월스트리트의 주요 은행 중 70%가 올해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이 페드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너무나 급격하게 올려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역풍이 경기 침체로 찾아오고 소비 여력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제롬 파월 의장도 23년에 금리 인하는 없다라던 이런 발언을 뒤집으면서 올해 하반기에 피봇, 그러니까 정책 기조 전환이죠. 지금까지 막 이렇게 긴축으로 쪼여오고 돈을 빨아들였던 상황을 뒤집어 엎는 그런 피봇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대대적인 약간 이제 돈 풀기 전략 플러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페드, 미국의 연준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에 금리를 인상하고 2분기에 중단하고 3분기나 4분기부터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게 지금 월스트리트의 중론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름 이후부터는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의견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투자 시장,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주식 시장도 반등이 이제 여름부터는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은 항상 한 박자 빠르게 움직입니다. 한 분기 정도는 좀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름 가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봄에 바닥 찍고 봄에 이런 약간 이제 2월, 3월 이때부터 살짝 이제 고개를 들면서 슬슬 바닥을 끝내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어떤 연준의 피봇 가능성에 대한 이제 점을 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 지표 자체가 바로 CPI라는 이제 물가 지수 지표를 보면서 연준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1월 달에는 그래도 12일에 잡혀 있는 이 CPI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올해 경기 전망 자체는 조금 어둡긴 하고 작년에 굉장히 힘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연준의 어떤 이제 피벗 전략, 정책 기조를 뒤집어 엎는 그런 지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작년에 떨어졌고 올해 바닥치고 내년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게 지금 월스트리트의 분석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간에서 쉽사리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만 봐도 사실 이 FTX 이후에 이 정도로 내려박았다라고 하면은 내려박는 힘의 크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여파가 이제 크게 내려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움직임이 쉽게 안 빠지고 있고 오히려 좀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내려박았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 하락폭 자체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근데 이 추가 하락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 오히려 머리를 들고 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머리를 들고 있는 지점에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한 번 또 눌리다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 이런 식으로 상승 채널을 그리면서 전고를 뚫어내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 홈파기가 완성이 된다. 홈파기가 완성이 되면은 자, 이게 바닥이었다라는 게 이제 1분기가 지나가면서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고개를 들어주는 것 자체는 일단 지금 구간이 충분히 약간의 이제 바닥 역할을 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없이 이 구간에서 이제 옆으로 바닥을 다지다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게 사실이죠. 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알트코인들도 지금 오늘 어느 정도의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더리움 클래식, 니어 프로토콜, 비트코인 골드. 자, 이런 알트코인들도 지금 충분히 내려올 만큼 내려온 구간에서의 고개 돌리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알트들도 이제 여기 바닥 찍은 거 아니냐. 지금 주봉으로 만약에 양봉 마감 해주게 되면은 만약에 에이다 같은 코인도 이제 주봉을 딱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만은 이 구간에서 주봉 양봉 마감을 하게 되면 결국에 이거 장악형으로 주봉 마감하면은 요때 움직임 있죠. 살짝 꺾어주고 그래도 한 달 정도의 반등, 그다음에 살짝 눌리고 쌍바닥 찍어주고 요런 식으로 고개를 돌려주는 이런 흐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양봉 마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다. 요 정도 급의 상승의 어떤 좀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트들이 지금 반등이 나오는 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고, 자, 이더리움 클래식이 일단 오늘 보시면 상승률 1등 13%로 반등이 좀 세게 나와주고 있어요. 이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반등에 대한 내용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자, 바로 13일 전 영상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12월 21일자 영상이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요런 반등 27,000 나올 때까지 반등은 좀 27,000원 정도까지의 반등, 지금 23,000원 정도 올라가고 있죠. 요 당시에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 12월 21일에는
요 지점이었죠. 요 지점. 요 지점에서 한 번 더 저점 깼다가 여기서 이제 쭉 들어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조금 반등 추세. 그러니까 아까 에이다도 요 구간에서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한 4주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 그 정도로 내려박았고 한 번 더 저점 갱신하고 들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도 한 27,000원 선, 27,500원 선까지는 한번 주고 또 이제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주봉상으로도 충분히 눌린 구간에서의 기술적 반등을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 더 주면 한 3만원 근처까지도 한번 좀 줬다가 좀 눌릴 수는 있어요. 눌릴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최저점을 지금 찍는 구간이 아니겠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알트들 같은 경우에 조금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 자체는 좀 좋은 모습이고, 알트들로 조금 수급이 쏠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도미넌스 자체도, 비트코인 도미넌스 자체도 지금 조금 빠져주면서 그동안 이제 너무 비트코인 위주로 움직였다라고 하면 지금 알트코인 쪽으로도 자금이 어느 정도 흘러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미넌스가 조금 빠져준다라고 하면은 좀 더 알트코인들 위주로 약간의 이제 기술적 상승이 좀 더 노려볼 수 있겠고, 도미넌스는 근데 요 구간에 내려오면 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시 알트들은 내려가면서 비트가 조금 비트 위주로 움직이는 그런 장세, 그런 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트들이 지금부터 막 펌핑을 주면서 줄기차게 올라가냐, 그러긴 좀 힘들 거라고 보지만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확인했고 바닥을 끝내는 식의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은 좀 이제 이 비트코인 전반적인 비트코인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알트들이 막 30% 50%씩 하루에 쏴주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투자자들이 이 코인 시장에 다시금 관심을 가지고 자금이 또 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알트들이 좀 살아서 움직여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움직임, 요거는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하지만 여전히 이 알트들에 대한 투자는 우리가 좀 주의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이더리움 클래식은 나름 그래도 이더리움 계열이고 근본 알트 중에 하나고 시가총액 3조 정도 하고 있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거 단기로 보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역시나 이제 장기 투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제 고려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고, 어차피 이제 비트코인이 23년을 원년 바닥 원년으로 삼아서 24, 25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쳤을 때 알트들도 가기는 갈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알트들은 쭉 이제 비트가 먼저 쭉 쳐준 이후에 알트들은 좀 화끈하게 막 하루에 이렇게 30% 50%씩 쏴주면서 일주일 정도 달려주고 푹 꺼져주는 이런 움직임이죠. 이런 움직임이 또 알트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느릿느릿 이렇게 꾸준한 우상향보다는 올라갈 때 좀 확 올려치는 그게 좀 알트코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알트들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30% 50%씩 이 돌림 펌핑 나오는 구간에서 그때 가서 해도 사실 좀 늦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이렇게 고점 치면서 올라갔다가 내일 되면 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게 알트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주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뭐 오늘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지 니어 프로토콜 바닥을 찍고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조금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해야 되고, 니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간에서의 조금 이제 좀 더 상승을 바라보고 충분히 조금 상승도 가능한 이제 그런 양봉의 형태를 지금 띄고는 있지만, 만약에 지금 단타를 친다 그래도 좀 타이트하게 손절가를 잡아야 되겠죠. 여기 저점이나 여기 저점은 좀 손절을 잡고 요 정도 급의 이제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더클도 마찬가지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한번 뚝쭉 더 짜줬기 때문에 22,400원이죠.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라면 다시 도로 2만원대까지 흘러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은 잡고 이런 식으로 상승을 좀 노려보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급하게 또 지금 구간에서 따라붙기보다는 나중에 또 불장이 반드시 옵니다. 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빠르면 뭐 6개월 뒤에도 좀 불장이 올 수도 있고 23년에 안 온다면 24, 25년에 막 5배, 10배씩 튀기는 그런 장이 또 오거든요.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때 활발하게 매매를 하면 되는 거지, 너무 조금 이제 손실 보신 거에 집착을 해서 지금 같은 약간 이제 횡보할 수 있는 이런 구간에서 고가권에서 이제 따라붙다가 괜히 또 이제 물리실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란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자금의 이동, 그러니까 트랜잭션, 이 거래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 이 16.4에서 16.8K 이 바닥권에서의 역대급 트랜잭션이 지금 일어난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이거는 뭐냐, 결국에는 손바뀜이라는 거예요. 손바뀜.
누구는 사고 누구는 팔고 누구는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물론 이 트랜잭션이라는 게 지갑 이동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저가권에서의 활발한 이동이 있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팔았다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단순 이런 트랜잭션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차트에서의 거래량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거래량이 지금까지 비트코인에 있었냐, 없었다라는 거죠. 이 결국에 이 바닥권에서의 이 엄청난 거래량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누군가는 다 손절을 치고 나가고, 특히 이 FTX 때 터진 거래량 보십시오. 이 FTX 때 왜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터졌냐면은 이 구간에서의 매수 주체들이 결국에는 이 구간을, 여기 저점이 되겠죠. 17.6K거든요. 여기 깨면은 안 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셌고, 여기를 다 손절을 잡아놓거든요. 여기서 롱을 아무리 이제 태운다 해도. 왜냐면 여기를 깨게 되면 사실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12K, 13K를 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기서 대규모로 물량이 들어온 이제 롱 물량들을 데리고 갈 수는 없다. 한번 털고 좀 가볍게 하고 가야 된다. 지금 너무나 많은 개미들이 붙어있다. 자, 이렇게 세력이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뭐 FTX 문제도 있었지만은, 자, 결과적으로 여기 17.6K를 여기서 밀어버림으로써 사실 엄청난 패닉셀과 엄청난 손절이 나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의 물량을 좀 털어냈고, 이 정도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불신을 심어줬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떠나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과거 패턴에서도 마찬가지죠. 밀어버리죠. 이런 식으로 횡보하다가 여기서 충분히 롱 잡을만 하거든요. 그냥 밀어버립니다. 자, 밀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이탈한 이후에, 매집 이후에 위로 쏘아올리는, 자, 이런 패턴은 이제 뭐 주식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그리고 뭐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대규모 상승 전에 한번 개미 털고 가는 패턴은 항상 나오는 패턴이죠. 자, 그래서 지금 구간은, 자, 과거 18년도에 나왔었던 이제 개미 털고 위로 쏘는, 자, 그런 구간이 지금 진입을 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 이런 구간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 23년 하반기로 들어가면은 이제 연준이 피봇 경향을 이제 보여주면서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요때가 이제 요때를 기점으로 23년 여름을 기점으로 이렇게 쏘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한 번 더 바닥을 찍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공포감이 있는 구간이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바닥을 끝내는 이런 식으로 바닥을 끝내고 여기가 내려받고 이런 식으로 23년 하반기에 한번 터질 수 있는 그런 지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야,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장기 투자로 우리가 비트코인을 좀 생각을 했을 때 충분히 지금 구간은 우리가 약간의 이제 매집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저점 구간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월가의 시각 자체가 23년 하반기부터는 연준이 이제 긴축 정책을 어느 정도 좀 완화하면서 스탠스를 좀 돌릴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추가적인 하락 없이 지금 구간에서 나름 자리를 좀 잘 지켜주면서 옆으로 빼다가 슬슬 이제 올라가려고 준비를 한 게 아니겠냐. 이 구간에서 원래 가려고 했어요. 이 구간에서 찍고 이런 식으로 좀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FTX가 터졌죠. 만약에 FTX가 터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여기 고점을 넘겨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당시에, 이 사태 이후에 이 당시에 CPI라든지 FOMC 이제 연준에서 50bp 올린 이 자이언트 스텝 끝나는 두 가지 호재가 겹치면서 나스닥은 날아갔는데 비트는 못 날아갔죠. 자, 근데 이제 FTX 파산이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정도까지 찍어주고 여기서 지금 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24K, 22K 부근에서 놀다가, 물론 여기서 이렇게 한번 저항은 당연히 맞을 수 있죠. 당연히 저항 맞고 이 구간에서 놀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갈 수 있는 막 그런 움직임이 형성이 됐을 수도 있는데, 자, 결과적으로 여기서 FTX가 터지면서 한 번 더 내려찍기가 나왔고, 이 내려찍기 구간에서 또 사실 이제 보통 일이 아니었죠. 거래소, 전 세계적인 3위 수준의 거래소가 날아가는 상황을 투자자들이 봤기 때문에 엄청난 또 공포감이 시장을 덮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떠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었지만은,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 개미를 좀 한번 시원하게 털어버렸다라는 상황은, 자, 이 구간에서 충분히 좀 메리트 있는 가격대에서 비트코인 16K라는 가격이에요. 여러분들 16,000달러라는 가격대인데, 한때 비트코인이 찍었던 고점 가격 69K를 생각을 하면, 자, 지금 이제 16,000달러라는 가격대는 4배 이상이 빠진 가격대입니다. 4배 이상이 빠진 가격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의 이런 대규모 트랜잭션 이동이 보여주는 어떤 이 시그널 자체는 이제 여기가 바닥이고 저점에서의 손바뀜은 이제 지지로 작용을 하면서 여기를 이제 바닥을 이제 삼아가지고 요런 식으로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가 있어요. 요때처럼 요때 모양을 우리는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때 패턴 내려찍고 올렸죠. 내려찍고 쭉 좀 올려주는 그 다음에 또 내려가죠.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아마도 이제 요 파동,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제대로 된 기술적 반등 파동이라고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요때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는 게 좋고요. 내려갔을 때 요 구간에서 다시 매집을 좀 들어가고, 자, 그 이후에 나오는 반감기 펌핑이 24년, 25년에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쭉 올리고 한번 여기, 이건 사실상 기술적 반등 준비 운동이고, 내려주고 쌍바닥 형태 그려주고 쌍바닥 그려주고 위로 쌓아 올리는 이 구간에서 알트들이 5배 10배씩 올라가는 그런 불장이 좀 터질 수가 있겠다. 좀 그렇게 거시적인 어떤 전망을 갖고 우리가 들어가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23년 하반기에 저는 이 정도 급의 단기 기술적 반등이 최소 이제 30K에서 한 40K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는 입장이고, 못해도 25K는 넘겨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여름 가서 뭐 준비하고 이러면 늦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봄, 지금 1, 2, 3월에 바닥을 찍는 그런 구간들이 상당히 비트코인에게는 의미 있는 바닥 지점이 될 수가 있겠다. 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3년은 결과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그런 원년이 될 것이다. 힘내시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1월에 좀 주요 지표들이 있어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1월 5일 내일하고 금요일인데, 여기 보시면 목요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어요. 22시 30분에. 자, 요때 좀 흔들기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22시 30분 밤 10시 반에도 미국의 실업률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시그널들은 안 좋게 나오는 게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 좀 호재로 작용하면서 이제 롱 반등을 좀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 실업률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조금 이제 조정을 해야 되나 그만 올려야 되나를 고민하게 만드는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다라는 거는 아직 미국 경제가 튼튼하기 때문에 금리 더 올려도 된다라고 연준이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 물론 이 두 가지 지표는 그렇게 막 비트코인이 위아래로 크게 막 1%씩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표는 아니죠. 단기 이제 1분봉, 3분봉으로 좀 흔드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지표인데, 자, 중요한 건 1월 12일에 CPI 발표가 지금 잡혀 있고 예측치가 지금 6.7%로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CPI 수치 예측치도 가면 갈수록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이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12월 거를 이제 1월 12일에 발표를 하는데 조금 오버해서 좀 낮게 잡은 게 아니냐. 지금 전달에 7.3 잡아가지고 7.1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CPI 자체는 지금 8.2, 7.7, 7.1 이런 식으로 요때 줄어든 구간 자체가 0.5포인트가 줄어들었고, 자, 그 다음에 0.6포인트가 줄어들었죠. 그러면 이번에 6.7이 나오게 되면은 전달 대비해서 0.4%가 줄어드는 수치를 지금 예측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6.7% 그러니까 6%대로 이제 들어가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이 예측치대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상당히 호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6.7이 이제 예측을 하는데 6.7이 예상대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이게 돼서 나스닥이고 비트고 이제 위로 한번 쭉 쏴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고, 12월 13일에 이제 7.1% 나왔을 때를 우리가 돌이켜 보면 위로 3%를 쐈죠. 이 당시에 CPI 좋게 나오면서 위로 여기서 이제 쭉 여기서,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의 어떤 좀 매집이 있었고, 이미 세력들은 이제 CPI 좋게 나올 걸 다 알고 아마 이 구간에서 쭉 매집이 있었고, 여기서 CPI 나오면서 위로 쭉 올려치면서 여기서 이제 대규모로 이익 실현을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이익 실현하면서 동시에 숏을 잡았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자, 결과적으로 CPI가 좋게 나오면서 이런 피날레 빔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여기서부터 살살살살 올라가다가 CPI가 저런 예측치대로 6.7%가 나오게 되면 위로 한번 또 쭉 짜주는 이런 식의 무빙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구간에서 롱을 타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숏을 생각을 해야 되고, 다만 CPI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을 우리가 형성을 하면서 약간 이제 CPI 전까지는 좀 롱 위주의 움직임이 또 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이 CPI 그러니까 1월 12일이죠. 12일에 있는 이 CPI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는
좀 상당하다. 6.7을 이제 예상하는구나. 한때 8.1%를 찍으면서 최고점을 찍었다가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피크아웃이 나오면서 물가 상승률도 점점 조금 줄어드는 추세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연준에서도 이제 금리 올리는 속도 자체를 조금 이제 늦추면서 어쩌면 2월 1일에 있는 FOMC 금리 인상이 25bp를 올리는 마지막 인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어떤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이 되면서 위로 이제 쭉 짜주는 그런 움직임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월 12일 요때 CPI가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 요때 나오는 어떤 상황을 반영을 해서 2월 1일에 FOMC 금리 인상이 정해질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나오는 구간에서 또 먹을 자리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좀 매매 타점들을 최대한 잘 잡아서 수익을 낼 예정이고, 바로 어제 오후 6시 59분이죠. 요 당시에도 이렇게 더블탑이죠. 더블탑 쌍고를 찍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 있다. 그렇게 조금 브리핑을 드렸었고, 자, 이런 식으로 브리핑 드리고 나서 움직임이 예측한 대로 요 쭉 빠져주고 여기서 쭉 이렇게 빠져줬어요. 예측한 대로 이렇게 쭉 빠져줬다. 더블탑 요런 거는 이제 우리가 좀 놓칠 수 없는 숏 포인트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그 결과 요런 식으로 또 수익을 챙겼죠. 수익을 좀 챙겼고, 오늘 13시 3분에도 숏 드렸죠. 요런 식으로 내려갈 수 있다. 13시 3분에 숏 드려가지고 여기 꼭지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올려치면은 좀 무제한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죠. 올라가면 또 이런 식으로 좀 빠지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또 숏을 들어가서 잘 빠져줬죠. 잘 빠져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좀 수익, 정확한 매매 타점과 차트 분석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방 100% 무료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를 받아보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도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어제 0.7% 상승 출발했다가 밑으로 이제 깔아 앉았는데, 이제 그 주범은 이제 애플이랑 테슬라, 특히 테슬라가 12% 정도가 빠지면서 많이 내릴 만큼 내린 구간에서 반등하는 척 했다가 또 더 빠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전히 좀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구간에서의 어떤 좀 더 이제 빠진다 하더라도, $100를 설사 이제 꽤 이탈한다 하더라도 테슬라는 이 기술적 반등 한번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번 주에 안 나오면 다음 주나 뭐 1월 중으로는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이미 접어들었기 때문에 요런 구간에서 살짝 반등을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거든요. 쭉 빼고 길게 쭉 뺐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어느 정도의 좀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조금 접어들고 있는 게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제 중국 공장의 생산 차질이 지금 이어지면서 아이폰 판매가 이제 둔화되면서 애플도 이제 4% 정도 빠지면서 약간 이제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나스닥이 어제 좋게 가다가 여기서 푹 빠진 겁니다. 푹 빠졌는데 지금 일단 이 선물 시장에서 약간 지금 이제 프리마켓에서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은 과연 저점 이탈을 또 할 것이냐, 나스닥이 이 정도 이탈이 또 나올 것인지,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 그래도 1월 효과에 힘 입어서 테슬라가 저렇게 이제 내려받고 했지만 이제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로 좀 접어들었기 때문에 반등이 좀 어느 정도 나와줄 것이냐, 그런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나스닥도 지금 1월 12일 CPI에 대한 약간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당시에 나스닥도 지금 자리에서 여기서 CPI 좋게 나오면서 위로 이렇게 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움직임, 여기서 눈치 보다가 CPI 좋게 나오면 이제 위로 갈 거고, CPI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이제 밑으로 빼겠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시장은 이 CPI 발표에 대한 다음 주거든요. 다음 주 목요일에 대한 눈치 보기 장세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이나 나스닥도 CPI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방향성이 터질 것인지가 좀 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지, 괜히 이제 역방향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괜히 지금 자리에서 어설프게 좀 뭐 포지션 잡고 있는 것보다는 여전히 좀 단기 매매로 대응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비트코인 약세장이 23년에 끝난다. 또 이런 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뭐 연준의 피봇 전략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 이제 투자 시장의 반등을 우리가 하반기에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과 조금 이제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비트코인 약세장이 현재 376일째 지속되고 있고, 이는 2014에서 2015년이겠죠. 요건 이제 오타 같은데, 그 정도 기간 18년도 약세장과 비슷한 기간이다. 하락률 역시 78%로 과거 약세장과 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역사적 주기를 감안하면 약세장은 곧 끝날 수 있다. 다만 본격적 강세장은 조금 이르다.
전통 금융기관이 비트코인을 수용하기 시작하면 1에서 2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내릴 만큼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지만 그렇게 불장 반등은 아니고 약간의 이제 기술적 반등, 그런 이제 과거 패턴이랑 비슷한 그런 반등이 슬슬 시작될 수가 있다. 23년에 그런 내용이겠죠. 또한 글로벌 자산 운용사 바네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완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CPI가 지금 줄어드는 추세도 들어가고 있고 이제는 이제 6.7%까지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에너지 문제 감소,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 23년에는 끝나겠죠. 빠르면 이제 봄 여름 중으로 끝날 것이고, 자, 그런 어떤 종전의 가능성을 근거로 23년 올해죠. 개묘년 23년 3분기까지 비트가 3만 달러 정도는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기술적 반등의 개념이겠죠. 그래서 작년까지 비트코인은 금리 인상에 대한 높은 가격 민감도를 보이면서 다른 위험 자산처럼 거래가 됐지만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줄지어 파산할 가능성이 큰 탓에 비트코인은 1분기, 그러니까 1분기에 한 번 더 바닥을 찍을 수는 있다. 10,000에서 12,000까지 찍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3분기, 4분기 하반기에 올라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3만 달러 정도까지의 상승은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좀 분석을 했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여전히 이 비트코인이 좀 뭔가 원웨이 상방이라든지 원웨이 하방으로 가는 움직임보다는 좀 여전히 좀 박스권 움직임, 이 박스 안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좀 계속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조금 볼 수가 있고, 여전히 이제 박스 하단에 오게 되면 우리가 좀 롱 관점으로 좀 보는 것이고, 상단에서는 이제 숏 관점으로 충분히 좀 볼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이런 조금 왔다 갔다 움직임이 나오면서 좀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박스 움직임을 이탈시킬 수 있는 강력한 재료가 바로 1월 12일 CPI라는 것이죠. 그래서 CPI 때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올라가면 여기서 또 숏 자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반대로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해도 여기 저점 깨면서 패닉셀 나오면서 원웨이로 이렇게 가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 이제 저점 깨도 저점 어느 정도 깨다가 이런 식으로 올린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충분히 또 롱을 이제 잡아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전히 조금 이제 박스권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이제 먹을 자리들을 찾아가는 그런 단기적인 매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이벤트가 있는 날에 조금 더 이제 주의를 요하는 그런 매매를 통해서 단기 수익을 챙겨가는 게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좀 유효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좀 시장을 분석하면서 낮이고 밤이고 주말이고 간에 타점 계속적으로 잡아드리고 또 차트 분석도 이제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여기까지 마무리하면서 내일입니다. 내일 일단 올리고 이번 주는 이제 월수목 영상이 올라가고 다음 주부터 이제 1월 한 달 정도는 이제 월수금 주 3회 영상 업로드, 그리고 영상이 없는 날에는 또 이제 커뮤니티 분석글을 좀 활발하게 이용을 하면서 최대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그런 코인 타임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성투하시고 좀 더 좋은 소식과 뉴스 모아서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